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서럽고 속상했던 이야기, 바로 먹는 걸로 서럽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그냥 별거 아닌데 내가 혼자 부풀려서 생각하는 걸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순진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행동에 나름대로 이유를 찾으려고 했죠. 아, 어머님도 실수하실 수 있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거겠지, 내가. 너무 따지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같은 패턴이 몇 년간 반복되니까 이제는 확신하게 되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특히 가족 내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식당에서였습니다. 식당에 가면 늘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머니는 늘 메인 반찬, 메인 요리를 우리 부부 자리에서는 가장 멀리 두십니다. 어머니는 회를 참 좋아하시는데 횟집에 가게 되면 싱싱한 회 접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쪽 앞에만 가득 놓여 있고 저희 부부 앞에는 찌개, 잡다한 밑반찬들로 자리를 채우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괜히 내가 너무 민감한 거겠지.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더 황당했던 건 제가 회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뻗으면 시어머니가 그거 비싸니까 아껴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같은 회를 가져다 먹을 때는 많이 먹어, 몸에 좋으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정말 황당합니다. 없던 식탐이 생겨지는 것 같고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마치 얻어먹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가족 모임은 저희 부부가 돈을 내거든요. 참 웃기죠? 나중에 매운탕이 나오면 그건 꼭 우리 자리 앞으로 오고요. 회는 멀리, 국물은 가까이.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스르르 쓸쓸하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한 번은 남편이 그걸 알아차리고 어머니, 회 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왜 그래? 거기서 먹으면 돼지라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안 옮기시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리고 올 9월 제사 때 있었던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사 음식은 제가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제사 이틀 전부터 장을 봐야 했고 집에서 전도 부치고 튀김도 하고 나물도 정성껏 무치고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손발이 다 붓도록 움직였어요. 그 전날 밤부터 준비했거든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콩나물도 다듬고 도라지도 삶고 고사리도 우려내고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손가락이 칼에 베이기도 하고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벌겋게 되기도 했지만 참고 했죠.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슬프게도 내 일인 양 생각하고요. 그렇게 준비한 제사가 끝나고 음식 싸갈 때 가족 친지들한테 고루고루 음식을 나눠서 담고 저희 것도 따로 싸뒀는데 막상 집에 짐을 들고 오니 생선 대가리랑 고사리 나물랑 있던 거 있죠.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준비했던 전이나 튀김은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제가 싼 음식은 따로 빼고 다시 담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이러시는데 매번 마음이 푹푹 꺼집니다. 내가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참 허무하고 참 씁쓸했습니다.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이 그걸 보고도 뭐 어때?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것도 아니실 텐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였어요. 그럴 때면 정말 외로워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또 하나는 어머니가 집에 갈 때마다 챙겨주시는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챙겨주시는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가 직접 드시지 않는 음식들, 냉동실의 자리만 차지하던 것들을 저희 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냉장고 정리 차원에서 저희 집으로 흘러들어온 거죠. 한 번은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냉장고를 열어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좋은 음식들, 비싼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한우도 있고 좋은 생선도 있고 유명한 떡집 떡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받아가는 건 항상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 또는 시어머니 취향에 안 맞아서 안 드시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처리하기 귀찮은 걸 우리한테 주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고마운 척 받아들였던 제 마음이 그 순간 괜히 더 초라해지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런 음식들을 주시면서 이거 좋은 거야, 잘 먹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정말 좋은 걸 주시는 것처럼요. 한 번은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를 주시면서 이거 아직 괜찮아, 냄새 맡아봐라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서글펐어요. 내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 때는 더 심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는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주시거든요. 시댁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음식 준비는 당연히 며느리들 몫인 게 참 씁쓸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음식 나르는 것, 상 차리는 것, 뒷정리하는 것 거의 다 제가 해요. 그런데 음식을 나눌 때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시누이들은 이거 맛있네,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많이 먹어라고 하시면서 넉넉하게 더 주시는데 저는 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고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점 더 먹으려고 하니까 야, 그거 비싼 거야. 아껴 먹어야지라고 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시누이가 3점째 집어먹고 있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이가 60대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참 서럽습니다. 체해요, 매번.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들은 정말 푸짐하게 싸주시는데 저희는 항상 찌꺼기 같은 것들만.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나중에 왜 그래? 몸이 아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모르면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아휴. 글을 적으면서 떠올리니 감정이 올라오네요. 명치가 답답합니다. 이런 큰 일들 말고도 평소에 소소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좋은 과일을 사오시면
이거 시누이 이름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따로 챙겨두시거나 아니면 바로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좋은 딸기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연락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뭔가 맛있는 걸 해드리거나 사드리면 아이고 돈 아깝게 우리가 뭐 먹을 게 없나라고 하시죠. 고맙단 말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도 안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을 대접하실 때도 차이가 나요. 시누이 친구들이 오면 정말 푸짐하게 차려주시거든요. 우리 애들은 뭘 먹고 싶어 할까라면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시고요. 저희 부부가 가면 제가 차려야 해요. 생각해보니 30년 평생 어머니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얻어먹었다면 신혼 초반에 제사 지내는 거 배울 때 먹었던 제사 밥일까요? 그저 웃지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서운한 건 남편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남편도 잘 모르더라고요. 남자들이 워낙 눈치가 없기도 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정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데도 그런 걸로 울기까지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남편이 저러니 시댁이 더 꼴보기 싫어지고 그러더군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워낙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엄마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이에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나도 당신의 가족이잖아. 가끔 다른 집 며느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떤 친구는 시어머니가 좋은 음식 있으면 꼭 먼저 챙겨준다고 해요. 며느리도 같은 여자니까 좋은 거 먹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또 다른 친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음식, 취향 파악도 해서 반찬도 같이 나누고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존하나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 때의 며느리들은 저런 대우를 받기도 하나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퍼져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배려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속상한 건 아이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뭔가 사주실 때도 이거 비싸니까 조금만 먹으라고 하시거나 엄마한테는 주지 말라고 하시기도 해요. 아이들이 엄마도 먹어보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아이들만 먹으라고 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벌써부터 엄마는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은 큰아이가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는 안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하세요. 가끔 제가 항의?
를 해보기도 해요. 어머님, 저도 좀 주세요 라고 농담처럼 말이죠. 그럼 아이고 뭘 그런 걸 따져라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한테 내 아내가 참 소심하다라고 하신대요. 여러분, 먹는 걸로 이렇게 서럽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밥상은 가족이 함께 모여 앉는 자리이고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조차 차별당한다는 기분을 느끼니 마음이 무겁고 서럽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도 분명히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모질게 하실까?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의 서러움이 어떤 건지 아실 텐데 어떤 삶을 겪어 오셨기에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아니, 그 정도는 그냥 넘기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게 반복되면 그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게 분명한 메시지로 느껴지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집에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가족 식탁에 앉아도 서럽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제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분이시니까 기대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덜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챙기는 거예요. 좋은 음식 있으면 제가 먼저 아이들하고 나누어 먹고 남편하고도 같이 먹고요. 다른 사람이 안 챙겨줘도 제가 챙기면 되니까요. 세 번째는 다른 곳에서 사랑받는 경험을 늘리는 거예요. 친정에 자주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며느리도 소중한 가족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음식 있으면 며느리부터 챙겨주고 명절 때도 며느리가 고생하는 만큼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밥상은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걸로 서럽게 하는 일,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습니다. 밥상은 사랑과 배려가 오가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차별을 느낀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속상할 만한 일이고 충분히 서러울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저 혼자 예민한 게 아니겠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처받은 경험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길 바라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차별 없이 골고루 따뜻하게 전해지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